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늘은 그 드루킹 재판이 있었는데, 드루킹 재판 중에서도 김경수의 보좌관 한주영이가 드루킹 김동원한테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재판이에요. 예, 그 오늘 재판에서는 특검 대변인으로 있었던 박상용 특검하고 아마도 정홍원 그 전 총리 아들일 거예요. 그 생긴 게 굉장히 비슷한데 아마 그 비슷하고 정홍원 전 총리 아들이라면 정호준 검사일 거예요. 이 두 특검이 나왔었고 뭐 간단한 신문이었었지만 박상용 특검이 했었고 오늘 구형도 박상용 특검이 때렸어요. 이제 특검은 김동원, 김대기, 김정호가 한주영을 만나서 저녁 먹고 하면서 김경수에 대한 정보를 받은 대가로 500만 원 주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김동원은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주었다고 하고 김대기와 김정호는 같이 만나고 해서 저녁 먹고 뭐 술 마시고 했다고 해서 형을 받은 거고 한주영은 뭐 빨간 파우치에 든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받아서 그 김동원이가 줄 때는 편하게 쓰라 해서 준 건데 결국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자기 믿게 걸렸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재판이었었어요.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때렸는데 김동원은 주동자로 8개월을 때렸고 김대기는 6개월 뭐 그 가담한 주동자는 아니지만 6개월 때렸고 그 다음에 김종호는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회계 관리를 하면서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4개월을 때렸고 돈을 이 사람 통장으로 받았는지 뭐 추징금 500만 원도 같이 때렸어요. 그리고 한주용 그 돈을 받은 사람한테는 김경수의 보좌관한테는 금액이 크지 않고 돈을 반환을 했고 전가가 없다라고 하면서 징역 8개월을 때렸어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재판에서 김대기, 김정호의 변호사, 여자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그 김동원이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서 김동원이를 신문을 했어요. 뭐 같은 편이고 하니까 뭐 특별히 긴장될 건 없었겠죠. 그러면서 2017년 2월 초에 김경수가 김동원이한테 한주영을 소개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선 전이고 앞으로 경선하고 대선하고 바쁘니까 자기가 중간에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한주영을 소개를 해줬는데 실제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는 2017년 2월 윤평 도주영의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2월 17일 한주영이 이력서를 달라고 했을 때 했을 때 아마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재판에서 이건 날짜도 적고 이렇게 했지만 2017년 2월이면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을 텐데 아니 이때 벌써 경선 대선 얘기가 다 나오고 이게 뭡니까? 대통령을 아주 쫓아내려고 기획적으로 했다는 게 이 김동원 그 이 둘킹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자기네가 지금 이 작당을 하려고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오늘 재판에서 또 특검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날짜를 따져보면 이게 뭡니까? 결국은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이게 손을 잡고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앉히려고 했다는 그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았지만 2월에서 6월 달까지 특별히 연락은 없었었고 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선 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 6월 17일 날 김경수를 만났고 그랬을 때 중앙선대위에 아마 전에 그 이력서 2개를 주었는데 그중 한 명을 추천을 했고 한 명을 송인배한테 떠넘겼는데 송인배가 누락을 시켰다. 누락시킨 몫으로 일본 대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냐 뭐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그러는데
문재인이 얼굴이 모르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냐고 해서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게 송인배가 한 얘기인지 문재인이 한 얘기인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뭐 그전에 언론에서도 송인배가 이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문재인이 안 한 건지 송인배가 중간에서 알아서 문재인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누락시켰는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6월 7일 김경수 만나서 일본 대사 추천을 만난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문재인한테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 보고서가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려고 만났었다. 문재인이 수락했는지 알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경수가 문재인이 봤다. 문재인이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물론 뭐 대통령이라는 말은 썼지만 저는 뭐 대통령이란 말은 하고 싶진 않네요. 그랬는데 문재인한테 올린 보고서인데 경제민주화 추진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삼성과 네이버는 건들지 말라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 추진할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드루킹 김동원이가 그 검찰에서 이 특검에서 조사받을 것을 재판 첫날에 읽어줬는데 그 피투를 해서 보여줬는데 경공모의 설립 취지는 국민연금과 소주주들을 결집하여 삼성 및 대기업들의 경영권을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저는 그날 좀 늦게 들어가서 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먼저 들어간 제 동지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경공모의 설립 취지가 이렇다고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경공모가 하는 것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사회를 바꾸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서 전쟁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내용을 문재인한테 올린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아마 문재인이 봤는지 그게 잘 올라갔는지 이걸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문재인이가 거절을 했다고 경제민주화 추진을 거절했는데 문재인이가 거절해서 드루킹 김동원이는 이 문재인 정부하고 더 이상 추진할 게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김경수가 그 김동원이한테 문재인이가 안희정을 당 대표로 만들고 싶어 하니 그 점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희정이가 당내 조직 기반이 없으니 경공모가 안 지사를 도와주라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흥미를 느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김경수와 관계를 이어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후 한주영과 만난 것은 안희정 관련 대화를 했었었고 그리고 그 한주형과 만난 것은 세네 번이고 연락한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다. 뭐 네다섯 번 연락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김경수가 2017년 6월 7일 만난 이후에 7월 초 전화를 걸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은정 지하 차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저녁 7시쯤이었는데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지난번 말한 것을 청와대에서 허가를 받았다. 김경수가 굉장히 좋은 말투로 말하면서 너는 언제든지 문자로 연락을 해도 좋다라고 했고 아무 때라도 연락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안희정과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김경수와 시그널로 뭐 한 달에 몇 번씩 10번 내지 5번 정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김경수가 뭐 흔적을 남기는 걸 싫어해서 시그널로 주고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경수가 전화를 못 받으면 꼭 다시 답 전화를 해왔다고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 그 직원들에게 김대기 뭐 윤평 또 한주영 만났고 또 김정호 김대기 윤평 이렇게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만나면 한주영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5월 대선 끝나고 나면 청와대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자기가 누락되었다고 김병수가 불러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고 자기는 굉장히 섭섭했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의원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은 안희정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안희정과 김경수를 키워서 당대표를 만들어 최종 경선에 김경수, 안희정이가 나가면 김경수가 양보를 할 것 같은데 자기는 한주영이는 안희정 쪽에 가서 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청와대에 못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고 그러면서 또 12월 달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도 말을 했다고 안희정 그러면서 그렇긴 하지만 당시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였선 안희정을 당대표로 만드는 게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뭐 이 네 사람 김대기, 김정호, 한중이 만나서는 주로 운동권 시절에 했던 얘기, 아이들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주영은 운동권이었었고 그다음 사석에서 이광재를 그 강원도지사 했다 잘려난 그 이광재를 광재형 또 안희정이를 희정형 뭐 이렇게 부르면서 친분을 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계속 김경수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 청와대 2급은 급여도 높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김동원이가 자기네는 월수금 일하고 화목은 쉬는데 400만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주영이가 그렇게 많은 월급을 주냐고 하면서 자기도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청와대에 가고 싶다, 공경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밀도를 높이려고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뭐 만나면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부산에서 약국하다가 시각청장으로 간 사람 얘기도 나왔는데 유영식이라는 사람 얘기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뭐 당시에 자격 미달이라고 그 자한당에서 많이 공격을 했었죠. 그러면서 부산에서 정치 한량이라고 소문이 났었고 부산에서 정치꾼들이 이 사람한테 수리나 그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김동원이는 그 얘기를 듣고 살짝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러면서 그 8월 26일 날 2017년도겠죠? 8월 26일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김봉준 청와대 선임 행정관인데 김봉준을 부른다고 해서 저지를 했다. 이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그 김동원이가 이거는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동원이는 뭐 굉장히 당당해요. 판사든 뭐 검찰이든 누구한테 굉장히 당당한데 오늘도 판사의 조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부르면 김영배를 부르겠지 왜 김봉주 이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검찰의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김동원의 힘이 얼마나 세길래 청와대에 있는 선임관들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수다를 떨면서 청와대에서 김경수가 실세 2위라는 말들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여전히 뭐 그 한주영에게 왜 500을 줬나 부탁한 게 없었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김동원이가 검찰 경찰 조사에 말을 했는데 안희정에 대한 진술이 누락되었다. 김경수 한주영에 대한 것만 올렸는데 한주영과 친밀한 관계는 안희정으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희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자기는 친밀도를 이어갔고 만나서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해서 만날 때마다 돈 없다. 청와대 들어가고 싶다. 딸도 부산에 유학하고 있다. 하고 징징댔기 때문에 돈을 줬다. 이렇게 또 오늘 또 김동원이가 또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또 이런 대답을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경수와의 관계에 앞부분 검찰 조사에 얘기한 거 다 빠졌다.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했는데 또 김경수한테서 받을 것도 있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경공모에 민원이 생기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랬더니 보좌관이 무슨 도움을 주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고 돈을 주고 나서 계속 연락을 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어, 그러면서 김경수와 안희정을 동등하게 대하지는 않고 경성때 가면 김경수를 밀고 안희정을 뺄 거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간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만일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실드 칠 거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고 또 뭐 또 다른 얘기 나왔고 500만 원 중 대가로 정보 받은 것 없다. 주었다 해도 이미 김경수에게서 받은 거고 신문에 난 거다. 특별한 거 없다. 500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6월에서 9월까지 한주영이 안희정 캠프 내에서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10월까지는 안희정이 주 메뉴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만났을 때 또 어디 만났을 때 한주영이 사는 게 힘들다. 은퇴하면 정치할 마음이 없고 뭐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 내려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동원이가 우리가 잘 되면 전원주택 만들어 살 거다. 오면은 집 하나 못 주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고 또 여전히 10월 달 청와대 들어갈 거라고 한주영은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10월 달에 그때 11월 달에 만났을 때 한주영이가 고깃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한주영이가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주영이가 청와대 들어가면 빨대 노릇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김동원이가 참 비싼 빨대도 다 있다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다고 그러면서 김동원이가 내가 필요하면 송윤비한테 전화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김동원이가 그 다음날 김대기 김종호한테 전화해서 한주영이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은 자기가 어떤 부탁을 한 게 아니고 한주영이가 자기한테 요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추가로 돈을 요구해서 기분이 나빴고 그리고 또 뭐 윤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니 영향이 뭐 희미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6월하고 10일 사이 이거는 모르겠네. 한주영과 동지적 관계라고 생각해서 500만 원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한주영이가 500을 달라고는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이제 그 김동원이가 하는 얘기가 270을 찍었다. 그래서 내가 곱하기 2를 해서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어쨌든 금액은 그 김동원이가 알아서 주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금액이 거절할 만한 금액이 아니다. 액수는 내가 정했고 동지적 관계로 돈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뭐 했어요. 그리고 그 센다이 총영사가 있는 줄은 김경수가 제의해서 알았고 자기는 그런 자리가 있는 줄을 몰랐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김동원이가 내가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것이 아니고 도두형 윤평을 자기가 추천한 게 아니고 특 4개가 있는데 김경수가 자기한테 제안한 거지 자기가 제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자기가 도두형을 추천한 거는 도두형이가 서울대하고 와세다 뭐 대학 법학연구과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법학연구과 석사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서 와세다를 나오고 해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복수 추천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도두형이 압도적인 경력이 있고 해서 누가 나와도 경쟁이 있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2월 20일 날 그 김경수를 만나러 국회회관에 들어갔더니
김경수가 비굴하게 웃으면서 오사카는 너무 커, 안 돼. 라고 해서 자기를 속였다는 것을 이제 느꼈다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한주영하고 김경수는 그 도두영 변호사가 오사카로 총영사로 가는 것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를 놀렸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월 20일 날 이제 결별을 하고 3월 30일 날 체포가 됐는데, 그동안에 자기는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왜냐하면 한주영이 파주까지 와서 그냥 그 자기 사무실 오면 되지, 구태여 커피숍으로 불러내서 자기를 납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대기 김정호 변호사가 김동원이를 신문하고 난 다음에 한주영 변호사가 김동원에 대해서 신문을 했어요. 그래서 안희정에 대해서 말했는데, 김동원 김동원 증인은 그 한주영 피고인과 안희정을 키우는데 특별한 임무를 받았나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무를 받았는데 의기투합을 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동훈이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나온 것 중에 또 그 문재인한테 올린 보고서 중에 그 오사카에 있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자고 했던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서도 오사카에 있는 교포들의 자금을 이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 오사카에 있는 교포들의 자금을 모아서 개성공단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일본 오사카에 사실은 일본 그 한국 교포들이 많은데, 거기가 그 굉장히 자파성이 강해요. 일본 내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오사카는 조금 좀 별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오사카에 있는 교포들의 자금을 개성공단에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 보고서도 올렸고, 아마 그래서 그 일본 오사카의 총영사 자리가 아마 둘킹한테는 중요했었나 봐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를 김경수 만나서 일본 대사 추천이 밀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오사카 영사 자리를 말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경찰과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되었으나 사실은 한주영을 통해서 김경수가 역제해 온 거다.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김경수가 역제해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변호인들의 그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김동원의 변호사는 뭐 500만 원 준 것에 대해서 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리고 김대기 김정호 변호사는 김동원의 요구로 500만 원을 인출해서 한주영한테 대가로 한주영한테 줬지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준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용도로 준 것인지 인식을 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나서 오사카 총영사는 보좌관의 임무가 아니다. 오사카 총영사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보좌관의 임무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세한 변론은 변론서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고 가담 정도가 낮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하니까 선처를 요청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주영 변호사는 금문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거절을 했다, 그리고 특검에서 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뇌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해달라, 업무 편의가 아니다, 지인과의 관계에서 준 인연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협박과 뭐 조정, 이런 얘기도 했었고,
스스럼없이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협박을 했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주영이가 피고인 뭐 최후 진술을 하면서 50년 공무원 50년 생활에서 자기 그 공무원 생활한 것이 산산조각이 났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 뭐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상응한 처벌을 받겠다. 근데 자기한테 돈을 준 것은 이 드루킹 김동원의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뇌물이고 협박이었고 해위였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한테 말한 그런 요구들은 관철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한주영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고, 근데 피고인 최후 진술에 가서 김동원이는 서면을 제출하겠다 얘기를 했고, 김대기는 김동원의 철학과 사상에 공감해서 인터넷 카페를 운영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공감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정호는 당시 자금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요 자금 그 경공모에서 그 회계 관리 담당한 이 사람은 당시 자금을 준비해 달라고 제시를 받아서 인출을 해서 주었지만은 주는 이유도 몰랐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한주영이는 자기는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집요하게 만나자고 요구한 것이 김동원 측이다. 뇌물 공여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파렴치한 사람을 몰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한주영이는 김동원이가 사실 관련된 재판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동원이가 댓글 관련해가 두 건을 병합해서 하는 재판이 있고, 그다음에 김경수 재판이 있고, 노회찬 뇌물 준 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주영이는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는 단독으로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제 검찰들한테 물어보고 또 자기 보조 판사들한테 물어보고 하더니 1월 4일 날 한주영이를 단독 선고한다고 이제 이렇게 날짜를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이제 재판이 있는 것은 12월 26일 날 병합해서 종결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1월 달 중에 선고를 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재판을 이제 보면서 사실 이제 김경수가 매주 금요일날 재판에 나와요. 나오는데 저희 동지들이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법원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한당의 누구죠? 김성태는 왜 여기 재판에 한 번도 안 나와 보나요? 자한당에 누구도 왜 한 사람도 안 나와 보는 거죠?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쇼했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하여튼 뭐 재판에 나온 방청객들이 전부 뭐 경공모 회원인가 봐요. 오늘도 봤더니 여전히 손을 흔들고 뭐 김동원이 나가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또 이제 김동원이만 이제 네 사람 중에서 김동원이만 지금 구속돼 있고 김대기, 김정호, 한주영이는 구속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 사람 나오면서 자기는 회원들하고 웃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오는데, 자한당에 어떤 누구도 보이진 않았어요. 김성태도 나와서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이 드루킹 재판도 특검하자는 것도 쇼였었고 사실 내용도 좀 뭐 딱 그렇게 저희 마음에 와 닿는 건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재판은 이 정도였고, 앞으로 이제 그 김동원 댓글 다는 것도 뭐 그렇게 벌써 뭐 김이 다 빠진 상태라 가서 뭐 특별한 내용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김경수 재판을 제가 들어가 보질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 봐서 김경수가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오늘 2018년 11월 28일 그 재판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